자, 오늘은 말이죠. 영국 모기지 회사가 붕괴를 했다고 해서 제가 또 알아봤는데요. 최근 월가에서 주목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영국에서 이제 부동산 대출 사업을 하던 금융회사였어요. 월가의 여러 금융기관들이 이 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지금 금융시장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파산이 아니라 사모대출 시장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을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Market Financial Solutions라고 그런 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브릿지론이라고, 즉 단기 부동산 대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자나 개발자가 건물을 이제 빠르게 매입해요. 빠르게 사들이거나 할 때, 리모델링 할 때 필요한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매입, 건물 리모델링, 개발 프로젝트 자금 같은 곳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쫙 성장을 했죠. MFS 역시 2022년 이후 대출 규모가 3배 이상 증가를 했고, 자, 총 대출 규모는 24억 파운드. 이게 돈이 얼마냐? 하나로 약 4조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4조 원 규모까지 이제 성장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금융회사였죠. 자, 이 사건이 더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도 있고, 바클레이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바클레이즈 있고요. 제프리즈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있고, 뱅커 산탄 있죠. 캐슬레이크 이런 같은 글로벌한 금융기관들이 이 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단순한 소규모 금융회사가 아니라 월가의 자금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붕괴 사건이 이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왜 붕괴했을까요? 현재 제기된 가장 큰 의혹은 담보 중복 설정입니다. 담보 중복 설정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약간 이런 구조죠. 어떤 부동산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부동산을 담보로 먼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 그 다음에 사모 대출 펀드에서도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펀드에서도 대출을 또 받아. 그럼 현재 조사에 따르면 약 9억 3천만 파운드라고 하는데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담보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확인 안 하고 담보를 그냥 막 잡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현재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자금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라는데, 프라이빗 크레딧이 무슨 뜻이냐? 사모 대출 시장이라는 건데, 사모 대출 시장은 은행이 아니라 투자 펀드가 이제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이제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투자자들이 펀드에 돈을 넣어요. 펀드는 이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출을 해주고, 기업이 이제 이자를 또 지급을 해요. 그 이자를 지급을 하면 그 수익이 이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은행 대신 사모펀드가 기업 금융을 담당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 규모인데요. 자, 현재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장은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규제가 이제 크게 강화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위험한 대출을 예전처럼 쉽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투자 펀드들이 이렇게 채우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플레이어로는 블랙스톤이나 블랙락 같은 글로벌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이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이제 은행 규제 강화. 은행들이 이제 대출 줄이니까 새로운 이제 대출 시장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의 대출 수요 증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은행 대신 사모대출 시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수익률입니다. 즉 사모대출 시장 투자는 보통 10% 이상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모대출 시장에 돈을 넣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높은 금리입니다. 자, 일반적인 회사채 금리는 보통 연 4%에서 7% 정도인데, 하지만 이게 사무대출의 경우에 금리가 10%에서 15%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그리고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 시장으로 대규모 유입되기 시작한 거죠. 동시에 이 사무대출 시장을 은행과 비교해 보자면 이 시장은 비공개 거래가 많고요. 신용평가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규제와 감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투명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 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담보를 여러 번 설정하는 문제, 즉 같은 자산을 여러 대출에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재무 정보가 좀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기업의 실제 상황이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부실을 은폐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무대출 시장의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등장하죠. 바로 구조적인 위험인데요. 이 시장은 종종 섀도우 뱅킹이라고, 즉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이유는 간단하죠.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은 은행처럼 기업에 대출을 해주지만 은행과 달리 강한 규제를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은행은 자본 규제나 대출 규제나 감독 기관 감시나 다양한 규제를 받는데, 이 시장은 뭐 규제가 없는 거야. 상대적으로 훨씬 약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은행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규제 시스템이 이제 밖에서 이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기업인 퍼스트 브랜드라고 파산을 하고요. 자동차 대출 회사도 파산하고요. 통신 기업도 파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 손실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담보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거나 아니면 여러 대출에 너무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JP모건 CEO가 뭐라 말했냐면은, 바퀴벌레 하나가 보이면 더 많은 바퀴벌레가 있다. 이게 뭔 뜻이냐? 자, 하나의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그 뒤에는 더 많은 문제가 이제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한 개별 사건일 가능성입니다. 이제 MF에서 사건이 단순한 이제 사기나 경영 실패라면은 이제 이거밖에 뭐 이거 끝나는 거죠. 그냥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죠. 일부의 뭐 펀드 손실을 발생하겠지만은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자체는 큰 문제 없이 그냥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의 문제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숨겨져 있는 부실이나 담보 문제들이 더 발견될 수 있습니다. 펀드 손실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환매가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이 시장의 문제가 은행과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는 경우, 이제 큰일 나죠 이거. 프라이빗 크레딧 펀드에는 은행 자금, 연기금 자금, 보험회사 자금, 뭐 다양한 금융 자금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부실이 이제 크게 확대가 된다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시스템 충격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에 던지는 질문이 요즘 이거죠.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다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시장 규모가 이제 이미 2조 달러, 2천조예요. 2천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등이 지금 금융 시스템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작은 사건 하나도 시스템 리스크의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어요. 중동 전쟁 있죠. 지금 이란 지금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가 상승하죠.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까지 있죠. 하지만 최근 월가에서는 그 중에서도 한 시장에 더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입니다. 은행이 아닌 투자 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무대출 시장은 이미 2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을 했어요. 자, 문제는 이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지만 규제나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해. 그러니까 이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분석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야, 이거 이러다가 사무대출 시장이 다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는 거 아니야? 자, 금융시장이 항상 작은 균열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일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의 신호일지,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도 이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또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